두 번째, 훈육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또 아이들을 지도할 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잘 따르고 그런 것들이 몸에 습관적으로 잘 되는 거,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훈육을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연령과 발달 단계에 따라서 어떻게 또 훈육을 해줄지, 그리고 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훈육이 필요한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훈육이라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생각했었을 때 엄하게 가르치고 그것을 아이가 행해야지 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전적 의미를 보면은 규칙을 정하고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반복적으로 훈련시키는 거를 또 사전적 의미로서 훈육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장 또 키포인트는 덕으로서, 엄마의 사랑으로서, 선생님의 사랑으로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럿이서 다 같이 사회생활에, 그리고 피해주지 않고 질서를 갖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아이의 삶이 건강하게 남들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커가도록 하는 교육이 바로 훈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그 양육태도, 또 어떠한 양육태도에 아이들이 또 이렇게 지도받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모습이 달라지거든요. 우리 어머님들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굉장히 허용적인가? 나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조금 권위주의적인가? 내가 한 말은 곧 아이들이 따라야 하는가? 아니면은 엄할 때는 엄하고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잘 들어주는 그런 민주적인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가?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은 권위주의적인 부모는 보통 부모의 말, 선생님의 말 이런 부분들의 명령과 복종과 아이들이 잘 따르도록 하는 그런 양육태도예요. 허용적인 그런 어떤 양육태도는 뭐든지 잘못됐어도 잘했을 때 잘못했을 때 그냥 오케이예요. 괜찮아. 잘못해도 오케이, 잘해도 오케이. 권위가 안 서는 거죠. 민주적인 부모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단호하게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아이가 잘했을 때는 잘했다고 인정해주면서 칭찬해주고, 또 아이가 예의 바르게, 그리고 남을 배려하게, 그리고 내가 해야지 될 규칙과 책임은 짓는 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는 것이 민주적인 그런 양육태도다라고 말씀드려요. 제일 중요하거든요. 훈련도 필요해요. 계속적으로 근엄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는 불편해지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허용적이어서도 안 돼요. 그럼 아이는 계속적으로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로 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부모의 힘과 부모의 말에 권위가 있었을 때, 그리고 부모가 수용해 줄 때는 수용해 주는 그런 민주적인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훈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프로이드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을 통해서 제가 단계별로 좀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를 1단계는 구강기예요. 계속 손빨기를 하는 12개월 미만. 그리고 2단계는 학문기예요. 만 2세에서 3세의 응아, 배변 훈련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3단계는 남근기예요. 이때는 내가 남자인지 나는 왜 앉아서 쉬를 하는데 쟤는 왜 서서 놀까? 그런 성 정체성을 알게 되는 남근기가 3단계예요. 그래서 4단계는 잠복기, 이때는 또 초등학교 시기, 그리고 5단계는 사춘기 시기인 12세 이상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통 프로이드가 말하는 그 발달 단계는 결정적 그 시기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훈육을 그 단계마다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이들은 빨기를 가장 많이 해요. 태어나면서 우리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동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이렇게 젖을 물기도 하는데, 사람은 먹여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것과 똑같아. 그래서 아이들은 무조건
12개월 미만까지는 계속 손을 빨아요. 이유식할 때, 수유할 때 충분히 엄마 젖을 먹은 아이가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건강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엄마 젖을 못 먹거나 뭔가 빨기가 부족했었을 때는 그 아이의 심리에 계속 뭔가 갈급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마음적으로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 1단계 구강기 시기는 엄마는 젖병을 또는 엄마 젖을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12개월까지는 애정적으로, 그리고 아이가 먹고 싶을 때, 그리고 아이에게 충분히 포만감이 있을 때까지, 아이가 보통 먹기 싫으면 그냥 놓잖아요. 똑같아. 그래서 만족된 빨기가 됐었을 때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무언가 엄마 젖을 부족하게 먹었거나 내가 젖병을 더 빨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하면은 부적절한 행동 습관이 욕구불만으로 나오는 첫 번째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는 항문기예요. 이 시기는 아이들이 만 18개월 정도부터 한 24개월 이 시기에 소변 훈련, 배변 훈련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데, 어머님들이 계속 기저귀를 채운다. 기저귀를 떼어야지 될 시기에 잠잘 때도 기저귀를 채운다. 그럼 그 아이는 배변 훈련이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격도 지저분해지고 아이가 내가 무언가 정리정돈을 해야지 될 시기에 그 정리정돈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그런 훈련이 되는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학문기에는 어머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민감하게 그 아이의 표정과 그 아이의 몸짓을 봐야 돼요. 쉬마를 하면은요, 아이들이 이상해요. 몸을 이렇게 흔들어. 한번 흔들면 그 아이가 쉬가 마려운 거야. 그리고 갑자기 막 놀다가 가만히 있으면 그 아이 응아하는 거예요. 그런 거에 눈여겨봐야지 되는 그 민감함이 학문기에는 가져야지 되는 것이 또 훈육의 필요성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잘했을 때는 잘했다. 쉬했구나. 그 잠잘 때 엄마들은 푹 자면 안 돼요. 기저귀를 떼야 돼. 만 2세, 3세에 배변 훈련을 해야지 될 때는 기저귀를 잘 때도 채우고 놀을 때도 채우면 그 아이 배변 훈련이 안 돼요. 그럼 계속 기저귀를 채우면서 아이가 쉬하고 응하고 뭉개고 있는 거죠. 그런 아이의 성격이 정말 깔끔하지 않고요. 자기가 무언가 정리정돈해야지 되는 게 그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엄마는 밤중에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아이를 졸려도 한번 일어나서 쉬를 뉘어야지 되고, 그 아이가 응가했을 때는 그냥 기저귀를 계속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떼어서 닦아주고 깨끗하게 쾌적하게 해줘야지 되는 그 훈련이 또 학문기에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드려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모르는 척, 쌌는데도 모르는 척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민감하게 해줘라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남근기 시기예요. 이 남근기 시기에는 만 3, 5세 때 성 정체성이에요. 내가 남자인지 제가 여자인지 옷을 입을 때는 똑같아. 근데 이상하게 쉬할 때 쟤는 서서 하는데 나는 앉아서 해. 그 나는 머리가 짧은데 쟤는 맨날 길어서 묶고 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알아가는 시기에 남근기 시기예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특히 남자아이들이 자기 성기를 갖고서 놀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아이들은 무언가 성에 대한 잘못된 그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죠. 자신의 성기와 타인의 성기가 다르다는 그 관심이 굉장히 폭증되는 시기가 또 요 남근기 3, 5세 시기예요. 그래서 아빠가 딸아이랑 이렇게 성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같이 샤워하는 거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팬티는 입고 샤워를 해야죠.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속옷을 갈아입을 때 아들이 있는 데서 막 속옷 갈아입는 거 아니에요. 왜? 성에 대해서 제대로 된 가림이 있었을 때 그것이 나중에 불감증 뭐 이런 것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다고 학자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또는 어머님들이 이 남근기 시기에 남자아이들은 돌출되어 있는 성기 때문에 자꾸 가지고 놀아요. 그랬을 때는 바깥에 나가서 뛰어놀고 장난감 갖고 놀이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되는 그런 어머니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훈육이 또 필요하다. 보통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우리 손주 고추 떼먹어야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추 떼먹으면 큰일 나요. 그 고추가 없어진다고 아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재미삼아 하죠. 그런 말조차 그 아이의 성 정체성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기가 3, 5세. 그래서 아이가 잘 놀이하고, 그리고 여자아이고 남자아이고 이런 양성성을 중요시하기도 하지만은 나는 남자야, 쟤는 여자야 라고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 시기가 바로 남근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이들의 잠복기 시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또래 관계, 과제 해결, 선생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엄마가 학원 갔다 오려면 잘 갔다 와야지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일관된 훈육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밥 먹을 때는 다 같이 그냥 TV 보고 스마트폰 보고 그냥 게임하면서 밥을 먹었다 안 먹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식사할 때는 같이 식사하고 가족들이 무언가 함께 할 때는 같이 자리에 앉아서 해야지 되는 거, 그런 것들도 요 잠복기 초등학교 시기에는 중요하게 하나의 생활 패턴으로 훈련시켜줘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아이들이 사회생활하고 또 친구 관계 그리고 그 학교 안에서의 생활에 있어서는 도덕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랑 잘 지내야지 돼요. 그리고 건강하게 많이 뛰어놀면서 놀아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라는 거 해야지 돼요. 그거 하기 싫어서 학교 안 간다? 그리고 그냥 우리 아이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안 되죠. 왜? 아이는 혼자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의 질서와 규칙과 약속과 사회생활, 도덕성도 가르쳐줘야지 되는 그 시기가 잠복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성기기, 이 시기는 이제 사춘기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춘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자아 정체성을 키워가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뭘 할까? 내가 남자로서, 내가 여자로서, 여러 가지 사춘기적인 감정이 있지만은 그 시기 제일 중요한 거는 굉장히 민감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기기, 만 12세 이상의 그 중고등 요 시기에 제일 중요한 훈육은 부모 자녀 간의 열린 대화, 많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잘 들어주는 거, 공감해 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랑 한번 이야기할까? 아빠랑 한번 이야기할까?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들이 오픈이 돼서 자주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가족들이 모임을 하면서 오늘 지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어디 뭐 콧바람 쐬러 갈 때 온 가족이 다 같이 가면서 늘 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일상생활이 되면은 아이들이 성기기, 사춘기가 되어서 방문 탁 닫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그런 거 안 생겨요. 보통 쟤 벌써 사춘기인가 봐 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엄마만 다녀오세요. 난 집에 있을게요 하고 애 안 데리고 가. 아니요, 안 돼요. 아동기가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아동은 만 18세까지예요. 만 18세까지는 부모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을 같이 해야지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이들에게 그 양육에 따른 부분이 결국은 훈육과 이어지는데요. 굉장히 자유롭기만 하고 굉장히 허용적인 부모일 경우 그렇게 아이를 양육하고 훈육을 하면 의존성이 큰 아이가 돼요. 그리고 엄격하면서 규칙을 쫙 권위를 아니 이 부분은 네가 해야지 될 거야 딱 이야기하는 거. 하지만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많이 사랑해주는 그런 부모는 바람직한 양육과 훈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엄격하지도 않고 자유롭지도 않고 그런 어떤 부모가 됐을 경우에는 아이의 행동이 일관되게 좋은 모습이 안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우리가 훈육과 양육에 있어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또는 양육해주는 선생님과 공감하는 거, 이해하는 거,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 정말 좋구나, 잘했어.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 매일매일 가족이 모여서 저녁 시간에 하루에 있었던 일을 한 가지씩만 서로 이야기하는 나누기 시간을 갖는다면은 그 양육과 훈육의 모습은 굉장히 아름답게 그 가정을 만들어 갈 거예요. 보통 아빠는 바빠서 늦게 들어가. 엄마는 또 친구들이랑 카톡하고 뭐 이렇게 쇼핑하고 막 이런 거, TV 쇼핑해. 그리고 애는 애대로 학원 갔니? 뭐 밥 먹었니? 숙제했니? 이런 것만 지도하면 절대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 안 돼요. 항상 저녁 시간에는 모두가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씨타임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누구나 함께 씨타임이에요. 쉐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매일매일 가족들이 한다면 정말 아이들의 부모님이 훈육하는 거, 양육하는 거, 길러내고 싶은 거,
그 부분은 건강한 모습으로 길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통 훈육과 양육은 다르지 않아요. 양육, 훈육 이 부분이 아름답게 플러스 되었을 때 아이들은 건강하게 크느냐, 아니면 약간 삐딱선을 타느냐, 삐딱선을 타서도 다시 제자리로 와서 건강하게 크느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야지 될 연령에 따른 그 특성과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먹고 싶을 때는 많이 먹고, 놀고 싶을 때는 실컷 뛰어놀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 나누면서 몸놀이 하고 싶을 때는 실컷 이야기하고 몸놀이 하게 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연령에 따라서 필요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과 경청과 그리고 정서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 그것이 계속 들어가 있다면 아이들은 가장 건강하게 잘 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